Готовьте атомное оружие немедленно! Цель – Китай! Слушаюсь.当真了，第三次世界大战了。是。把修炼性抹杀掉。 1969년 3월 소련과 중국은 핵전쟁이 벌어진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뜻밖의 이유 때문이었다. (1969년) 핵전쟁으로 하마터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었던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당시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였던 오스리강의 한 작은 섬에서 시작된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의 영유권을 소련이 가지게 되면서 양국의 국경지역이 된 오스리강. 하지만 오스리강에 유로가 박히면서 피조물이 쌓여 생긴 전바오 섬의 경우에는 영유권이 없었고, 그 때문에 양국의 국경 수비대원들이 이 섬에 함께 주둔하고 있었는데, 니만 집안 놈아, 집안 놈아, 집안 놈아. 다. 위엘리. 이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두 나라 간에 좋지 않았던 분위기와는 달리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양국의 국경 수비대원들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Что не так? Я не знаю. Неплохо. 응? 他们什么？那좀表情啊！喂，什么事？ Что? Что он сказал? Я не знаю. Не привыкли. Болит. 什么？他们怎么？那좀表情啊！是不是把我们弄？ 喂，你们现在忙了，老师说，你忙了还是没忙？啊？ Я болею. Зачем пальцы? Хочешь драться? 是忙了，肯定忙了。 사소한 일로 중국군 병사가 소련군에게 삿대질을 했고, 이에 흥분한 소련군과 서로 주먹다짐을 하면서 이 일은 곧 병사들끼리의 패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중국군이 당하고 마는데, 자신들보다 체구가 훨씬 큰 소련군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什么？教导攻击他？他们的身材太高大了。 나의 진간파 다중코친? 이 사건으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중국군. 그런데 며칠 뒤 Не надо было с нами ругаться. Вы просто стадо баранов. 또다시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뜻밖에도 이번에는 소련군이 크게 당하고만. 어떻게 된 일일까?
不幸向苏联军，给人是看看，马上把特殊部队投入战队。特殊部队？ 그랬다. 자존심이 상했던 중국군이 보복을 하기 위해 국경을 수비하던 일반 대원들을 모술에 능한 특수부대원들로 교체했던 것이다. Что? Это сделали китайцы? Да, они даже использовали спецназ. Спецназ? Какой спецназ? Мы не можем сидеть и просто ничего не делать!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패싸움은 점점 양국 군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으로 번져갔고 Хорошо, мы поступим так же! Задействуйте спецназ! 이에 소련군 역시 특수부대원들을 배속한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맹활약을 펼쳐온 육군 특전대로 특히 그들 중에는 뛰어난 복싱 기술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벌어진 싸움에서는 복싱 기술을 연마한 소련군 중위에게 중국군이 크게 당하고 만다. 什么预备交到攻击了？ 그러자 이번엔 중국군에서 역시 소련의 복싱 기술에 맞설 비장의 최종 병기를 내세우기로 한다. Вам мало показалось в прошлый раз? Хотите еще? 这只不怎么容易结束的？ 그는 산둥성 출신의 산둥꼬마라 불리던 특수부대의 장교였는데 Ты думаешь, я кузнечик? Сумеешь со мной справиться? 그의 주 특기는 바로 목봉술이었다. 야! 这我的棍! 결국 산둥꼬마의 공에 소련군은 맥을 못 추고 쓰러진다. 这么样，我的棍这么样，我的棍这么样。 그런데 그 순간 흥분한 소련군이 총을 발사했고 이로써 전바오 섬에서의 몸싸움은 심각한 총격전으로 번지게 된다.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은 본격적으로 전시태세를 취하기에 이른다. 가뜩이나 1950년대부터 사이가 틀어졌던 소련과 중국.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소련의 정권을 잡게 된 니키타 후르쇼프가 마오쩌둥과는 달리 서방 국가들과 교류하며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자 양국의 노선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마오쩌둥은 소련에서 유학하던 중국인들을 전원 귀국시키며 소련과의 교류를 중단할 정도였는데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벌어진 국경지대의 패싸움, 양국 관계에 불을 붙인 것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80만의 병력을, 소련은 60만의 병력을 동원했고
전투는 각종 무기와 탱크까지 투입한 기갑전으로 바뀌며 군사전장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급기야 Приготовьте атомное оружие, немедленно. Цель — Китай. Слушаюсь. Это отличный шанс стереть Китай с лица земли. 핵공격을 계획하는 소련의 수상 알렉세이 코시긴.当真了，第三次世界大战了。是。把血缘性放下掉。我是毛泽东，毛泽东。 이에 맞서 수도를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이전하고 핵 방공호 건설을 계획하는 중국의 주석 마오쩌둥. 결국 국경 수비대원들의 패싸움은 핵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전쟁은 맥없이 끝이 난다. 뜻밖에도 미국 정부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는데 본격적인 핵 공격에 앞서 소련이 자신들의 계획을 먼저 미국에 알리자 미국에서는 소련이 핵 공격을 시작한다면 자신들 역시 핵무기를 사용해 오히려 중국을 돕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다. 이에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바뀔 것을 우려한 소련의 수상 알렉세이 코시기는 마지못해 먼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전쟁을 중단하자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핵전쟁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사소한 일을 시작으로 하마터면 핵전쟁으로까지 불거질 뻔했던 전바오 섬 사건. 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그 후 이를 계기로 중국의 특수부대는 복싱 기술을, 소련의 특수부대는 목봉수를 필수로 이수하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의 섬 전바오는 1997년에서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중국 영토로 하는 협정안에 사인을 하며 중국에 완전히 귀속된다. 국경 수비대원들 간의 패싸움이 핵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뻔한 사건. 이는 20세기 가장 황당했던 희대의 사건이 아니었을까?